안녕하세요. 온통의 김정민입니다. 코나 EV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크시리라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흉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현대에서는 빨리 이거를 조치하지 않느냐. 배터리 교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아유, 현대에서 왜 저렇게 미적거리지? 자, 제가 현대 관계자도 아니고 또 경영진하고도 거리가 멀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코나 EV 배터리는요, 전량 교체권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날 겁니다. 거의 99.9%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냐면,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을 했었던 경험들과, 그리고 또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경영진들의 사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미래 전기차 사업에서 걸고 있는 그 다양한 사업들, 그 드라이브들의 그 정황들을 보게 되면 거의 99.9% 교환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겠구나, 곧 발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 EV 오너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교환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교환해 줄 거 빨리 교환해 주지, 그럼 왜 교환을 빨리 안 해주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품 집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현대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내연차지만,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의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셀이 셀을 공급을 하고, HL 그린파워는 현대와 LG가 합자로 세운 회사입니다. 요걸 모듈 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모비스 파워텍에서 냉각장치나 BMS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걸 현대에 공급하는 요 5가지 단계, 5 업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HL 그린파워까지는 다 현대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 4개는 접어두고 LG 에너지셀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보상 받으실 때 보험회사나 가해자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금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단 1000원이든 간에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일반 그 소비자들 둘이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주는 이런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다 잡아서 책임 소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지루하게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 그 점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상도 미리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듯이 만약에 현대에서도 사안이 너무 지루하고 이거는 도저히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다라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에서 비용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는 이제 LG 에너지셀과 법적인 문제로 해서 차후에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kWh 정도의 배터리라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1kWh당 135불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셀에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냉각장치, 그리고 또 BMS, 모듈 팩으로 구성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리콜을 하게 되면은 교환 장착을 해야 되고요. 또 수거한 배터리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재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략적으로 한 1000여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순수 원가로 따지게 되면 2000만 원 정도의 원가가 대당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국내에서 25,000대, 해외 글로벌까지 약 9만 대 정도인데 총 금액을 합치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큰 범위를 감안하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적으로 현대가 부담이 돼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현대는 2025년까지 60조 1000억 원을 차세대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쏟아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그런가? 현대가 웬일이야? 이 정도였지만요. 전 세계 내연 자동차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왜? 지난 130년간 5년에 60조면은요, 1년에 12조입니다. 1년에 12조씩 R&D 비용을 쏟았던 회사가 유사 이래 처음이에요. 현대가 1년에 걷어들이는 순수이익이 3조 5천억입니다. 거기에 3배가 되는 돈을, 번 돈의 3배를 더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현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가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 저 정도면 이제 105층 GBC 건설해 놓고, 뭐, 안방호랑이야! 예, 이렇게 안주하고,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뭐, 뭘 할 사람 없는데, 이제 세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안방호랑이냐. 우리는 백두산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예, 한국 호랑이처럼 정상에서 표하는 그야말로 진짜 호랑이가 될란다. 우리 밖으로 나가서 세계에서 포식자가 되겠다. 이제 현대가 글로벌로 나가겠다. 지금까지 현대는 잊어라.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하고 자존심 높은 폭스바겐이 그전에는 5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랴부랴 77조로 높였습니다. GM에서도 30조 들고 나왔어요. 현대가 60조 더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박박 긁어 모아도 그 정도. 그만큼 매력적인 겁니다. 내연 자동차를 아예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현대를 그 내연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주목을 하냐면 현대는 지금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 사활을 걸었어요. 자, 폭스바겐에서 77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7조 더 쓸 거예요. 하지만 타이칸에 이미 7조 썼답니다. 타이칸에. 뭔가 자금 집행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한 대를 만드는데 7조? 좀 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포르쉐의 파워트레인, 파나메라 전기차, 912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고성능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다 했을 겁니다. GM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순수 개발비와 그거보다 몇 배나 그 가외 비용으로 쓰는 기업이 GM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 LG, 그리고 또 현대에서 쓰는 60조는요, 이런 폭스바겐과 GM이 쓰는 그런 60조들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래서 정말, 현대가 앞으로 기대할 만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예전의 현대가 아니구나.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선대 회장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다 엎어놨습니다. 수건 사업을 다 바꿔놨어요. 롯데 시그니엘보다 더 높은 567m 높이로 105층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사업비도 3조 7천억 원을 할당을 했는데 이걸 50층으로 해서 3개동으로 나누겠다. 건물은요 50층까지가 회전율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회전율이 안 나와요. 유지비도 엄청나고 건립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납니다. 자, 50개 동으로 3개로 나누게 되면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이 절약됩니다. 그 돈을 다 차세대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앞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이제 에헴하고 국내에서 우리가 대단해라는 그런 코스튬 플레이 이제는 집어 던지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세대 자동차 사업을 호령할 수 있는 진짜 호랑이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다라고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이런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현대가 이건 빨리 보상하고 이 아이오닉 5, 6, 7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 이미지에 타격받지 않도록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안전 잘 지키고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고 결정을 100% 내릴 겁니다. 99.9가 아니라 100%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합의도 문제지만 두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9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의 총 용량이 5.7기가와트입니다. 이게 LG가 1년 총 생산하는 총량의 5%가 넘어요. 단기 생산의 5%라면 얘기가 다른데 1년 동안 총 생산량의 5%가 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자, 이거를 리콜에 투입을 해야 된다. 지금 LG에너지셀은요, 200%, 300% 시설 확충을 하면 다 팔려나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늘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될지 그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년 총 생산분의 5%가 넘는 용량을 리콜에 투입을 해야 된다. LG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인 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야 1,800원 그래 좋아 우리가 먼저 될 테니까 배터리셀 공급해. 그러면 LG에서 야 우리 책임 아니라니까 우리가 왜 지금 공급도 딸려 죽겠는데 그거를 1년 생산분의 5%가 넘는 그 용량을 거기다 어떻게 투입을 하란 말이야 라고 LG는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협조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리콜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LG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책임 추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정도 책임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생산해줘야 돼 하면 LG도 그래 우리 주주들이나 경영진이 판단해보니까 그래 협조해줄게. 그러면 롯도 어느 정도 증설해가지고 리콜에 이 정도 해서 2년 동안
뭐 1년 동안 공급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게 라고 해서 리콜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도 못 꺼냅니다. 왜? 어떻게 언제까지 질질 끌 줄 알고요. 그러니까 LG에서 생산 계획, 그 리콜에 해당하는 생산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게 합의가 될 때까지는 조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코나 EV 소비자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현대도 아이오닉이 이제 올 2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고요. 또 이게 글로벌 런칭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질질 끌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2월 말이나 3월 적어도 늦어도 3월까지는 이거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 교환을 해드리겠는데 문제는 기간이에요. 연 총생산량의 5%가 넘는 그 정도의 리콜에 해당하는 용량이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야 1년 6개월 정도 아니면은 한 최대 2년 정도 리콜을 보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리콜에 소요되는 총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불안해서 어떻게 나 못 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그 코나 EV 그 잔가를 현대에서 보장을 해서 3년 기준으로 해서 75% 보상해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기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코나 EV 오너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심리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상안은 성에 차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래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냥 넘길래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안은 받아들이시길 원치 않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받으셔야 결국은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배터리가 불이 안 나도록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코나 EV는요 SOC를 97%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열이 나는 구간은요 급속 충전에서 열이 나고요 80% 이후에 완속 충전 그 다음에 90%에서 95%가 넘어가면 이제 세류 충전이라 해서 더 속도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열이 급속도로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열이 증가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해 플로우리노와 칼슘 그리고 첨가제, 솔벤트가 433으로 섞여 있는 이 전해에게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완속 충전 구간에서도 그 위에 세류 충전되는 그 SOC를 낮춰서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게 대략적으로 SOC를 90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GM에서 발표를 한 것도 그겁니다. GM에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SOC를 90으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GM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선제적인 안전 조치라고 했을까요? SOC를 90으로만 해도 배터리가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 낮아집니다. 그러면 100대에서 화재가 날 걸 10대 미만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나가 전체 9만 대에서 15대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SOC를 97인 상황에서 그런 화재가 났으면 90%로 낮추게 되면 거의 안 날 수 있는 확률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서 BMS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면 급속 충전이 되는 그 구간에 시간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40분에 80%인데 늘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화재 위험성은 대단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LG에서는 니들이 97% SOC, 그 다음에 40%로 80% 요거 맞춰서 디자인하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했어. 시험 성적서도 다 받고 너희들도 같이 실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해가지고 계약했잖아.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 이게 BMS 문제일지 아니면 냉각 라인 문제일지 그 외의 문제일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이걸 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에서는 야 우리가 코나 EV만 가지고 있으면 니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는데 니로 EV 화재 안 내잖아. 소울 EV 화재 안 나. 아이오닉 1세대 모델 화재 안 나. 오로지 너희들이 난징 공장에서 생산한 그 셀 그리고 분리막도 상해 은첩 분리막을 사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셀 그 부분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준 스펙시트에 이게 셀 디자인 자체가 견디지 못하는 일부 셀들의 불량이 생겨서 화재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시트에서 97%, SOC 97%, 40분 만에 80, 요 스펙을 지금 일부 셀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니까 요걸 90으로 낮추세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40분을 45분, 5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예, 지금까지 일부 견디지 못했던 셀도 이 환경은 견뎌냅니다. 가장 이 전자 화학적인 작용으로 에너지를 내는 배터리는요, 최부하 단계, 가장 부하가 큰 그 10%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만 없애면 위험 발생 빈도는 대단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콜을 받으실 때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OC 90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새로운 BMS 소프트웨어 배포하셔서 급속 충전을 45분에서 50% 정도로 늘리셔야 됩니다. 왜? 이거 우리가 참아야 돼. 배터리를 교환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교환을 받으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일, 모레, 뭐 다음 달 바로 만들어져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아닙니다. 그럼 그건 제조사 문제잖아. 우리가 왜? 자, 계약이라는 것은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거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약입니다. 내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나 그 상품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겠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 시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 다 혜택이 가지만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양쪽 다 피해가 가는 겁니다. 한쪽만 피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상거래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기업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지 우린 모른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순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와 함께 이걸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 리콜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내 몸과 가족의 생명,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SOC를 90으로 낮춰서 쓰셔야 됩니다. 아, 현대를 더 압박하려면 내 차 빨리 불라고, 더 불라고, 여기서 불라고, 저기서 불라고 하면 빨리 진행되겠지. 화재는 될 수 있고 현대가 더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리콜을 통해서 배터리 교환받는 시기는 빨리 당겨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한 달 늦어지고 2달 늦어진다고 해서 리콜이 6개월, 1년 빨리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공급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대 불난 것만으로 충분해요. 현대는 교환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미 현대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불 안 나도 됩니다. 일부러 나는 급속 충전 물려놔가지고 불나게 해야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빨리 리콜을 이끌어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나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유소를 쓰셨다고 하시는데 유소 쓰실 필요 없어요. SOC 90으로 낮추시고요. 그리고 BMS에서 조금 급속 충전이 좀 증가하더라도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일단 교환 시점까지 임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면 지금 이제 75% 3년 된 그 코나 이브를 75%로 이제 보상 판매를 그 현대 측에서 사주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오너분들은 야 내가 정신적으로 이거 피해가 어느 정도인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데 그거 받고 아 나는 괘씸해서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기시고 더 보상을 받으시는 그 마음가짐 저희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아요. 뭐 그걸 쉽게 끝내주시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버티시더라도 뭐 보상될 때까지는 내가 쓸 거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쓰시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하게 쓰셔야 돼요. 괜히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SOC 90으로 바로 바꾸세요. 안 바꾸신 분들은 지금 바꾸세요. 바꾸시고 현대에서도 가장 빠르게 급속 충전 시간 좀 이렇게 좀 늘려서 고객들이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해둬도 자연 열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연 1% 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3%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코나 만약에 출고하신 지 2년 되셨다 그러면
리콜이 종료되는 시점이 앞으로 2년 후라고 하면 4년이잖아요. 그럼 4년 동안이면 SOC가 대략적으로 한 75%, 그 정도, 70% 정도, 한 30%는 날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배터리를 교환을 받으면 한 2년 정도의 자연 열화율과 사용하면서 오는 열화율, 그 정도만큼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니까 90%로 SOC를 감소, 한 10%, 7%죠. 7% 정도 못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조금 늦게 되는 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좀 늦게 교환을 받으시면 그만큼 또 오래 코나 EV를 배터리 열화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 뭐 알고 하는 얘기냐? 예, 이거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OC 제한하셔야 됩니다. GM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97%로 디자인된 SOC 97%로 디자인되고 40분까지 80%로 급속 충전 디자인된 배터리가 불이 일부에서 난다? 그러면 10%만 줄여내면 발생 빈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가 60조 1천억 원, 4호까지도 그 규모를 줄여서 그 비용까지도 2조 2천억을 아껴서 차세대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자동차도 20대 초반서부터 사실 좋아했고 30 초반부터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또 자동차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나니까 저는 한 가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국내 기업이라 그래서 국뽕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언제까지 독일차가 최고라고 얘기할 거고 언제까지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애플이 최고냐 그리고 또 전기차는 테슬라가 최고냐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삼성, LG 제가 LG 노트북을 왜 자꾸 이렇게 보시는지 삼성 노트북을 왜 자꾸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지 리뷰를 하면은 왜 삼성, LG 국내 기업 아니면은 HP나 레노버 같은 경우는 오토교에서 안 하고 노트교에서 잠깐 보여주는 그것도 뜨문뜨문 이렇게 하느냐.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하던 그림입니다. 소니 바이오, IBM 싱크패드, 컴팩. 우리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에 열광할 줄 알았지. 언제 삼성, LG, 우리 국내 기업이 이런 기업들을 압박해서 내 손에 LG 노트북이, 내 손에 삼성 노트북이 자랑스럽게 들릴까? 그때 당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HP 그 Z북 빼고는 다 국내 제품이에요. 이제 카페를 가든 회의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자랑스럽게 삼성, LG,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도 이제 곧 리뷰할 겁니다. 주문해놨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좋은 제품의 IT 제품들이 나온다. 삼성 갤럭시 폴드 2, 네, 어디 가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애플하고 비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나 사용성에서 문제죠. 자동차도 이럴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벤츠, BMW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와 할 겁니까? 이제 자존심 상할 때 안 됐어요. 우리도 맞짱 한번 떠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볼 때가 됐습니다. 벤츠, BMW, 테슬라, 댐벼.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는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현다이, 휴다이, 하이언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아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리콜이 발생을 하고 결함이 발생을 하고 엔진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끼리 다퉈야죠. 우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피 터지게 다투더라도 해외에 나가거나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우리 현대 잘하고 있어. 이런 포커페이스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해줄 필요가 있지요. 결함을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미국 시장에 알려야 돼요? 왜요? 미국은 결함 생기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테슬라는 그러나요? 애플은 그런가요? 지독한 국가 이기주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국뽕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 자존심도 챙기고 존중심도 좀 키우고 존경도 좀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생활이 전반적인 질이 향상됩니다. 우리 기업도 차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지금 판매율 보면 4위, 5위 해당하고요. 800만 대 이상.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언제까지 싼 차 파는 기업이 될 것이냐. 언제까지 기울어진 H가, 혼다, 아류 이런 얘기 들을 겁니까? 화딱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서 60조 1천억 원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업까지도 105층에서 50층으로 쪼개서 아껴서 사업에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이면 먼저 가서 투자해서 기술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지금 코나 EV나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하고 원가 비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350kW 배터리 충전 그렇게 급속 충전되면 불 난다. 불이 더 안 납니다. 왜냐? 그 고전압 800V를 견디고 그 엄청난 전력을 받아들이려면 분리막은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PE, PP,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규소, 실리콘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 코팅의 두께가 어느 정도 부하를 견디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파이트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규소 코팅을 얼마나 할 건지가 환원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SOC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350kW의 고속 충전을 받아내고 800V의 고전압을 지금 뭐 전기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 800V는 고전압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또 저전압이에요, 그게. 그 정도의 전압을 받아내려면 실리콘 코팅층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해액도 달라요. 전해액도 플루올이나 칼슘과 첨가제가 섞여 들어갑니다. 솔벤트하고 433인데 그 30%의 첨가제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더 안정적이고 또 고가의 전해액을 써야 됩니다. 그럼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까지 제조사가 만들어낸 배터리들, 전기차가 나오는 배터리들 가운데서 타이칸이 350kW 견디거든요. 아이오닉 5가 견딥니다. 타이칸은 풀옵션 하면 2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얘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예요. 자, 이런 대중차가 비슷한 원가가 들어가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요, 일반적으로 코나 EV나 심지어 테슬라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 대비 원가 비중이 적어도 1.5배는 될 겁니다. 생당, 킬로와트 아워당 그 정도 원가가 될 거예요. 현대가 그 비용이 들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대중적인 차에. 그러면 300kW, 350kW로 고속 충전이 되니까 불이 난다? 더 불이 안 납니다. 그리고 350kW 늘 물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50kW나 50kW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환경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불 안 납니다. 350kW를 견뎌내는 그 정도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고 화재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리막과 응급제 그래파이트 층에서 열이 발생하겠습니까? 대단히 안전한 배터리입니다. 대단히 안전한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코나 EV가 불났기 때문에 아이오닉 5가 불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를 왜 사는다면 저는 기술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기술에 미쳐있는 놈이기 때문에 코나 EV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와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기술 스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 정도의 배터리 원가라면 저거 돈 다 주고 사도 배터리 보조 배터리로는 그 가격 나오겠다. 전 그 계산이 섰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조건. 저 배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현존하는 배터리 중에서 가장 좋은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현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건 러닝머신 오디오 듣지 말고 이런 거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어떤 제조사들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원가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게 장기적으로 현대의 명우를 바꾸고 백두산 호랑이처럼 동물원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뛰쳐나와서 각성해가지고 백두산에서 전 세계로 호령하는 표효하는 호랑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현다이, 하이언다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현대, 그 어려운 발음이지만 그걸 배워서 얘기 안 하면 놀림 당하는 야, 현대를 어떻게 이상하게 불러? 너 현대 몰라? 대한민국엔 현대 있어. 삼성 있어. LG 있어. IT, 자동차, 현대인의 스마트 모빌리티, 모바일 다 지배하는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 야, 그 중에 현대. 야, 언제쯤 메르세데스 벤츠야, BMW야. 우리도 좀 그렇게 얘기하고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그 가능성 보여주고 있어요. 못한 건 우리끼리 싸우자고요. 우리끼리.
우리 국민들끼리 내부적으로 뭉쳐서 보상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뭉쳐서 좀 받자고요. 그리고 꾸짖어도 우리끼리. 가족이 잘못하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흉보면 좋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앉으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들끼리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더 때로는 따로 떨어져서 냉각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 없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심지어 리튬도 안 나오고 코발트도 안 나와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을 딛고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국뽕을 놀아자는 게 아닙니다. 국뽕을. 우리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 애플과 같은 기업 키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자, 코나 EV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100%, 100%라고 하면 좀 그렇죠. 99.99% 배터리 교환으로 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환으로 가더라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SOC를 90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불 더 안 놔도 돼요. 15대면 충분합니다. 이미 15대가 교환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더 이상 감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소를 쓰시지 마시고 SOC 90으로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급속 충전 시간을 좀 늘리시고 거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보상안 강구하셔서 소비자분들 그 분노 그리고 또 불안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배터리 전량 교환 빨리 LG와 합의하셔가지고 기간 설정하셔서 공지를 하시는 게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사업으로 번지지 않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기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가 말하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이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스타일이 그런데 생긴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